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도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폰이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참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뭐 학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다는 겁니다. 예, 자식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좋은데,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자식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가주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랑과 전쟁 봤는데 보니까 그 헬리콥터만 나오더라. 헬리콥터만. 그 초등학교한테 자식한테 이제 좋은 중학교 보내려고 학원을 3개씩 보내가지고 12시에 마치는 거예요. 쪽지게 가해 보낸다고 막 달에 180만 원 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나냐 하면 남편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경제활동 안 하고. 자식은 그런데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 말 들으라고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 제 예전에 그 고민 사진 줬던 분도 그 강남 8학군 사시는 그분 얘기도 어떤 게 있었냐, 그분 강남 8학군 출신인데, 자기는 그냥 이제 그 대학교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뭐 교육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걸 굉장히 반대한다는 거야. 때리가면서까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사라서 너도 의사가 되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 체벌을 가한다거나 좀 호되게 뭐락하고. 예전에 고민 사연 중에 또 하나 더 있었잖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왜 부모님이 원하는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부모가 다시 시험을 다시 보라고 하잖아요. 재수하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의예과 합격을 했는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교 의예과가 아니라서 다시 수능을 봐서 부모님이 나온 그 대학교 이제 의예과를 가라고 하잖아.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 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부모님들 보면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굉장히 혹사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아.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자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 엄청나게 이제 사교육을 강요하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결과가 안 나오면 뭐 체벌이나 폭언도 서슴지 않는 행동 이렇게 보이는 거, 절대 자식을 위한 게 아니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다 널 위해서야. 뭘 널 위해서입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왜 부모 자식한테 힘들게 이렇게 시키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널 위해서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다 널 위해서가 아니죠. 당신을 위해서인 거죠. 오직 당신을 위해서. 오직 당신 하나의 꿈을 위해서라는 거지. 네. 당신 하나의 꿈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당신, 그게 왜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본인 위해서지. 본인이 나중에 이제 좋은 데 가면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랑하기 위해서, 어깨 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말 똑바로 해야죠. 오로지 당신을 위한 거지. 부모 당신을 위한 거, 특히 어머니 당신을 위한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불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부모님 뜻대로, 그러니까 부모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왜 불효가 아니냐 하면, 아니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잖아. 그 자식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식은 자식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부모는 부모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걸 듣기라도 할까요? 관심이나 가질까? 자식이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 많겠죠. 그거 다 참고 하는 거겠지. 부모님들이 실망하실까봐. 혹시나 내가 부모님한테 거역하면 혹시나 맞을 수도 있으니까,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각자 왜 사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뭐 혈액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살고 싶은 것도 달라. 각자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상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다 좋아하는 게 똑같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같은 혈육이라 하더라도 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 한다거나 어떻게 먹고 사는 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거를 자꾸 뭐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이게 절대 불효가 아닙니다. 불효라는 건 그런 거죠. 밖에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밖에서 누구 뭐 사람 때린다거나 아니면 누구 괴롭힌다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거는 불효가 맞죠. 근데 그냥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로 이제 먹고 살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니까 이게 어떻게 불효입니까? 불효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걸 불효라고 생각하더라고. 절대 불효가 아닙니다. 각자 살도록 좀 제발 좀 내비두세요. 제발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 나왔죠. 부모님들이 유독 그 자식한테 그 대학교 졸업장 필요하니까 좋든 싫든 대학교 다녀라. 뭐 취업 안 돼도 대학교 다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 아까 저 누구야? 모리스님 아까 고민사님 얘기할 때 그 말이 나왔는데, 그건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야 되겠지. 젊었을 때나 이 졸업장이 먹혔지. 지금은 졸업장이 오히려 족쇄입니다. 목적 없는 졸업장이 오히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족쇄가 됩니다. 사지코님 뭐세요? 유독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 야, 그래도 야, 학교가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졸업장은 따야 되지 않겠어? 남자가 졸업장 있어야지. 졸업장 없으면 무시당한다. 요즘 졸업장 없다고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졸업장 없다고 무시당해? 내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번도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부모님들 유독 그래. 이런 부모님 진짜 많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졸업장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불이익 받는 거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부모님들은 졸업장 타령을 해.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어떤 게 이해가 되냐?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라고 하면 80년대에서 80년대 중반, 길게 보면 90년대까지, 90년까지, 그때까지는 졸업장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했어요. 좋은 데 갈 수 있었어요. 왜냐 그때는 스펙이나 학점 안 보던 시대고 대졸자들의 어떤 수요가 많았으니까. 네, 수요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모셔다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졸업장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 부모님들은 대졸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왜 대학교 자꾸 졸업장에 집착하냐 하면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대학교를 개나서로 다 갈 수가 없었어요.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 부모님들이 이제 젊었을 때 80년대, 80년대 초중반에는 그 대학교 진학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4년제 전문대 합쳐가지고 20%. 그래서 전문대를 빼버리면 10% 내외야. 4년제 가는 사람도. 지방대만 가도 이 사람이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 수재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졸업하면 그냥 바로 취업길이 보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학점 준비 못해가지고 뭐 학고를 받든 F를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졸업장만 받고 학사원만 쓰면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뭐 나를 안 뽑아준다. 그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 그렇냐고. 아 지금도 그렇냐고. 지금 2021년인데. 아니 사람들이 지금 제 대학교 졸업장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냐고.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데 이 졸업장을 써먹을 곳이 없다 보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대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누가 받아준답니까? 아니잖아. 대학교 졸업장은 뭐 기본이고 각종 스펙이나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대외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력 같은 거 그런 게 있어도 내가 취업 시장에서 받아줄까 말까 그런 세상이란 말이야. 왜 자꾸 대학교 졸업장 타령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공이 나하고 맞지도 않는데 어차피 이거 졸업해도 취업 못하게 뻔히 보이고 돈 못 벌게 뻔히 보이고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졸업장 딴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요? 아니 뭐 졸업장 공짜로 땁니까? 졸업장 딸 때 돈 안 듭니까? 시간 안 들어요? 4년제 졸업하려면 4년 시간 들여야 되죠. 그리고 등록금만 듭니까? 책도 사야 되죠. 밥도 사 먹어야 되죠. 타지에서 내가 생각하면 기숙사비도 내고 자취비도 내야 되죠. 다 돈이죠. 안 그렇습니까? 버스비도 돈이죠. 다 돈 아닙니까? 거지나 4천만 원 되잖아. 4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안 그래요? 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아 나 정말 대학교 졸업하기 잘했다. 아 나 대학교 졸업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부모님 말 듣기 잘했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다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대학교 왜 졸업시켰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 아니 뭐 지금 자식들이 대학교 졸업장이 싫어가지고 안 따겠습니까? 싫어가지고 안 따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장 따려고 하면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거기다가 만약에 이과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취업 경쟁력이 없으면 나와봤자 소용없다는 거 이미 안단 말이야. 선배들 통해서 이과 나와가 졸업해가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면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요즘에 그 문과 출신들 공무원 시험 많이 보잖아. 그 공무원 시험 많이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과 나와도 활용 못한다는 거죠. 왜냐 공무원 시험은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대졸자라고 해서 월급을 더 많이 준다거나 호봉을 일찍 준다, 뭐 호봉을 더 가산해 준다, 그딴 거 없습니다. 다 돈 똑같이 받습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대학교 졸업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찌감치 바로 공무원 시험 뛰어들어서 일찍 합격하는 게 장땡이에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란 말이야.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어설프게 있잖아요. 어설프게 대학교 졸업을 해도 이 학사 자격 때문에 뭐 생산직이나 현장직 같은 데 들어가기 더 힘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4년제가 현장직 들어오면 선입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선입견을. 일단 생산직은 못 들어가요. 좀 괜찮은데.
대기업 같은 거 못 들어가요. 왜냐면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도 채용 조건에 다 막아놨습니다. 고졸 또는 전문대졸, 고졸 또는 초대졸.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초대졸 이하. 이하라고 하면 초대졸 또는 고졸이거든요.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야. 4년제를 안 뽑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뭐 대기업 생산직 같은 거 이제 뭐 언간생심이죠. 백날 내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대학교 졸업증 타협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 제발 좀 대학교 졸업증 타협증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이 자식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자식의 위안기라고 하는데 정작 자식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 부모님 시킨 대로 사는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내 삶이 아니잖아. 자식의 삶이 내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거죠. 내 마음대로 해본 게 하나도 없잖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죽하면 뭐 결혼 상대, 뭐 집, 집안 다 부모님 시킨 대로. 여러분은 뭐 의사나 변호사들 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죠. 보면 그거 다 있잖아요. 뭐 자기가 정말 공부 잘해가 된 사람도 있지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강제로 떠밀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사나 변호사 된 거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의사 변호사 됐으니까 아 나 그냥 일반 사람들 만나서 결혼할게요. 소박하게 살게.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이만큼 돈 갖다 부었으니까 누가 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래. 바로 대반에 뒤집어지죠. 그래서 막 짝지어 주잖아. 일부러. 뭐 결정사 같은 데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사랑과 전쟁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 사랑과 전쟁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거 있어요. 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남자가 가난한 환경에서 사법고시 봐가지고 지금 사법고시 여서졌죠. 사법고시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10년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팔자가 핀 거죠. 근데 사귀도 여자가 있었어. 근데 여자가 그냥 평범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가 사법고시 돼가지고 검사가 될 사람인데 뭐 저런 아가씨랑 결혼해서 인생 꼬이려고 하냐 해가지고 10년 사귄 여자친구 헤어지고 그 마담 또 통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강남의 집안에 이제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결혼하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자꾸 주변에서 이제 이거 이라 저거 이라 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잘 사는데 결혼하면 또 부모나 또 자식들이 거기에 또 도움 받으려고 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식도 좀 보자고. 또 빼먹을 거 아닙니까? 눈치 엄청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지. 물론 행복 기준이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가면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행복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해왔던 사람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요. 하고 싶은 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원하는 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끌려댕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끌려댕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슬픈 겁니다, 여러분. 성인 됐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수준이 있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데 사지코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죠. 예. 사지코님 예전에 고민사에 보냈잖아. 사지코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그 이상향 기준에 어떻게 보면 필적을 했어요. 물론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환경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는 이 삶의 지향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 다가간 사람이에요. 예. 저분도 이 고민이 있었잖아. 사지코님도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사실 이제 기억 안 나나요? 부모님이 계속 교회 다니라고 하고, 계속 간섭하고, 계속 헌금 내라고 하고, 어? 계속 교회 가라고 하고, 계속 감시하고,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 죽는 줄 알았잖아. 그게 어떻게 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 피 같은 돈을 왜 센파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맨날, 12조라고 하면서 맨날 돈 얼마씩 내고. 아니, 내가 원하면 낸단 말이야. 내가 원하면. 내가 교회 뜻이 있고 내가 원하면 내는데, 뜻이 없잖아. 아니, 교회를 좋아하는 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가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니야. 종교 좋은 거예요.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종교라는 게 뭔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종교는 뭔가 자꾸 사람을 꼬드겨요. 자꾸 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 막 양파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약간 끌고 가듯이 한단 말이야. 꼬드겨가지고 강제로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뭐락하고, 왜 안 가냐고 뭐락하고, 왜 안 나냐고 뭐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잖아. 교회가 굉장히 집단화를 많이 형성을 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락하고, 왜 안 내면 안 된다고 뭐락하고, 참석 안 하면 왜 참석 안 하냐고 그게 막 코치코치 따지고. 1,000만 원요? 1,000만 원 더 내받았으면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내가 일단 사는 게 중요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부모님이 그만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교육비 투자해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말 감사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감사함을 보답하는 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곧이곧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적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리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부모님한테 보답하는 거 생각합니다. 부모님 시킨 대로 마리오네트처럼 팔다리 부모님이 움직이면서 조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해코지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내 나름대로 소신껏 어떤 산업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가서 열심히 해서 그 일하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삽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자식이 부모님한테 보답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식 편향하고 아직도 사교육 어떻게 시키려고 하고. 왜 강남 보면 장난 아니잖아. 특히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있죠. 일단 이런 자식이 원하는 대로 쪼는 데는 서울이 더 많아. 지방보다 서울이 더 많아요. 우리 지방은 좀 자유롭게 키워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만약에 교육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네 하고 싶은 데 살아라 하면서. 근데 서울 같은 게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잖아. 특히 강남 같은데. 엄청 투자잖아요. 근데 보면 강남에 이제 살고 있다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면 강남에 사는 애들이 맨날 치여 산단 말이에요. 교육 같은 거에. 네. 교육률 세잖아요. 그만큼 자식한테 아낌없이 사교육 갖다 붙는다는 거는 너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면 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판검사 의사야. 왜냐하면 부모님이 판검사 의사이기 때문에 너도 판검사 의사가 돼서 우리의 뒤를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굉장히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절대 자식들한테 욕심을 그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각자 인간이라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 권리라는 게 있어. 그게 부모란 이유로 함부로 짓밟고 침해하고 간섭하고 인생의 소유권을 함부로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야. 자식이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